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더 엠파이어 레스토랑 앞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죠. 번쩍거리는 외제차들이 줄을 잇고 제복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폰이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5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이 작은 차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발렛 파킹을 하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단번에 구겨졌습니다. 그는 혀를 찢 차더니 차를 향해 거칠게 손짓을 했죠. 아, 저 차는 정문 말고 저쪽 구석으로 빼세요. 그가 가리킨 곳은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비가 고여 진흙탕이 된 자리였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리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여사 70대는 아끼던 구두에 흙탕물이 튀자 잠시 울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먼저 떠난 남편의 기일이라 큰맘 먹고 추억의 장소를 찾은 것이었거든요. 손자 지훈 30대의 얼른 내려 할머니의 젖은 어깨를 감싸 부축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매끄럽게 머리를 넘긴 최 지배인이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 여사의 낡은 가방과 구두에 묻은 진흙에 머물렀죠. 마치 물건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예약 하셨습니까? 그는 명단에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끌며 그들을 문 앞에 세워두었죠. 결국 그는 텅 빈 창가 좋은 자리를 두고 주방 앞 가장 시끄러운 구석 자리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지훈이 항의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다행히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박 여사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죠. 내 할아버지가 여기서 프로포즈하다가 물컵을 엎질렀지 뭐냐.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웨이터들이 물잔이 비어도 채워주지 않고 불러도 못 들은 척 늦게 왔지만 말이에요. 박 여사는 그저 오랜만에 외출이 즐거운 듯 불편함도 너그럽게 넘겼습니다. 어느덧 2시간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지우는 복도에서 최 지배인이 명품을 휘감은 다른 손님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자신들을 대하던 쌀쌀맞은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죠. 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훈이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계산서에 무심하게 끼워두었죠. 그것은 전 세계에 몇 장 없다는 최상위 VVIP용 블랙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웨이터는 그 까만 카드의 무게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느 플라스틱 카드와 다를 바 없다는 듯 휙 긁어버리고는 영수증을 툭 던져주었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운터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었네요. 주차 도장 좀 찍어주겠어요? 카운터 직원이 막 도장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최 지배인이 나타나 직원의 손을 막고 박 여사가 내민 주차 티켓을 낚아챘죠. 그는 티켓에 찍힌 폰이라는 차종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손목 시계를 보란듯이 확인하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손님, 이를 어쩌나 무료 주차는 2시간까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 초과하셨네요. 규정상 무료 처리는 안 됩니다. 박 여사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어치 비싼 식사를 하고도 고작 30분 때문에 주차비를 내라니요. 우리가 밥도 넉넉히 먹었는데 30분 정도는 그냥 융통성 있게 안 될까? 늙은이가 오랜만에 와서 그래요.
박 여사가 부드럽게 부탁했지만 최 지배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손님. 규정은 규정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배인님 말씀이 너무 딱딱하시네요. 저희가 식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최 지배인은 지훈의 말을 뚝 자르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돈이 아까우시면 시간을 잘 지키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레스토랑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카운터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지배인은 사람들이 주목하자 마치 자신이 대단한 원칙주의자라도 된 양 목소리를 더욱 높였죠. 그는 두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런 낡은 차 유지하기도 벅차신 건 알겠지만 여기는 고급 식당입니다. 주차비 몇천 원 낼 돈도 없으십니까?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박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젊은 커플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박 여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싸구려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나 서러웠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훈은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꺼내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면 그 대단하신 30분 값으로 충분해. 최 지배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영업 방해하는 진상 손님 있다. 경비원 불러. 경비원들이 달려와 지훈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죠. 그의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덩치 큰 경비원들도 순간 주춤하며 물러섰답니다. 지훈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김 실장, 지금 즉시 내 개인 계좌에서 현금 400억 원 인출 준비해 400억 원. 그 비현실적인 액수에 레스토랑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최 지배인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 시작했죠. 400억?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어디서 허풍을 떨어. 직원들도 지배인의 눈치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너머로 비서의 곤란해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현금 400억은 금융당국 보고 절차 때문에 당장 인출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지배인은 의기양양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 사기꾼이네, 사기꾼.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지배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전화기에 대고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지시했죠. 그래. 그럼 현금 인출은 관둬. 대신 그 돈으로 이 건물 사. 지금 당장. 최 지배인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건물을 사? 이젠 아주 건물주 행세를 하시네. 당신이 건물주면 나는 대통령이다. 지훈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손목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딱 10분 준다. 그 안에 내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자 웃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점차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입구가 쾅 열리더니 땀범벅이 된 중년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빌딩의 실제 건물주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리다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강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최 지배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모습이었죠. 건물주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매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지훈이 화면을 쓱 확인하고 서명하자 곧바로 딩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400억 원 입금이 완료된 것이죠. 전 건물주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인사 안 드리고. 이분이 오늘부터 우리 빌딩의 새 회장님이시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고 레스토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죠. 지훈이 천천히 최 지배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지배인은 털썩 주저앉아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비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었죠.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규정대로 해주지.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야. 예외는 없어. 최 지배인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은 그를 외면하고 뒤에 서서 떨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비웃었던 그 30분이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비싼 30분이 됐군. 전원해고다. 이 가게는 오늘부로 문 닫는다. 박 여사가 안타까운 듯 직원들을 바라보았지만 이번만큼은 손자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을 업신여긴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도 배워야 했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지훈의 연락을 받은 비서팀이 도착해 레스토랑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지훈은 발렛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내 차 앞으로 가져와. 직원은 허둥지둥 달려가 아까 구석 진흙탕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포니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정문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레드카펫 바로 앞에 차를 대었죠. 남아있던 직원들과 전 건물주는 일렬로 도열에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직접 조수석 문을 열어 박 여사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에 타기 전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 지배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주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거운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릉 하고 50년 된 낡은 엔진이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포니는 그 어떤 최고급 세단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낡은 차의 뒷모습을 최 지배인은 넋이 나간 채 오래도록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 비는 그치고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포니의 작은 미등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